자,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관전 포인트 챙겨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뉴욕장이 참 GDP 2분기 연속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다 올라가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해석은 또 뭐 긍정적인 해석들이 참 많더라고요. 해석과 함께 또 오늘장 관전 포인트까지 챙겨주십시오. 네, 지난 밤에 이제 GDP가 연율로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소비자 지출이 괜찮았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대규모의 슬럼프에 대한 그런 신호 없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태양열이나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 또 법안이 새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녹색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애플과 아마존닷컴이 또 급등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GDP 성장률 예비치가 역성장을 연속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시장 쪽에서는 또 침체에 기입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연속한 어떤 GDP 성장률 하락은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침체라는 용어를 쓸지 안 쓸지는 앞으로 이제 또 시간이 걸리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즘 사실 조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인 소비는 8분기 연속 증가했죠. 그러면서 노동시장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3.6%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지출도 견고하게 잘 유지가 돼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물가 지수들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뭔가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뭔가 이제 이번에 예비치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치 나올 때는 뒤바뀌지 않겠냐. 그러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GDP 성장률 나온 거 살펴보면은 수입 부문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재고 쌓여 있는 것들도 굉장히 또 많이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급반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가려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지난밤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를 바꿀 거다라는 거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상승할 때도 그랬지만 파월 의장이 충분히 시장에다가 신호를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말까지 3.5%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FOMC 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0.5%포인트 9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해가지고 0.25%씩 올리는 게 가장 지금 유력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신호들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개인 소비하고 소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는 지난번보다 0.6%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정유사들 실적이 나옵니다.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그리고 뭐 요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뭐 200% 이상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로텐 gem벌 이제 내수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 조금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하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노동시장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 노동시장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조 PMI의 고용지수도 하락할 것 같고, 채용 공고는 이제 또 25만 건 지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수당은 26만 건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비농업 민간고용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나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을 주 초반부터서 좀 구체적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또 이어지는데 거의 이제 끝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스타벅스나 캐터필러, 페이팔,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CBS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알리바바가 있는데 소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을 쭈르륵 말씀 주셨더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너무 굵직한 기업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주는 양호한 것 같네요. 실적 결과 그래도 한번 챙겨볼 거고요. 서학개미들을 위한 유망한 중소형주 또 오늘도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차량용 연료 공급 시스템 제조기업입니다. 이 웨스포트 퓨얼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WPRT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요. 요즘 계속 이제 반도체 쪽 얘기하고 우주산업 얘기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차량용 연료 공급 시스템 이러면은 전기차에 밀려가지고 이미 끝난 쪽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밀려가지고 사실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이 아직은 90%나 되기 때문에 그 차량들을 갖다가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 맞춰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가 있고요. 이쪽 이제 차량 연료 관리 시스템 쪽 시장이 연평균 한 9.8%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이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구의 어떤 기상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출가스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진행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보면은 1달러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밤에 11%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아직 올라갈 길이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가 시장에서 한 11달러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9,800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90만 주 정도 매일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퍼가 8배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굉장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8월 8일 날 2분기 재무결과 나오는데 이게 8센트 순 손실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손실 예상되는데 추천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계좌에 사실 종목이 한 10% 이상 수익 안 나고 있으면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 뭔가 본인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이제 재무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천천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개념에서 하면 좋고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성장률이 20% 이상씩 그렇게 매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이 1억 3천만 달러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경영의 상황들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전기차 산업에 밀려가지고 이쪽 분야가 정말 많이 소외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단근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를 1단계는 2달러 48센트 정도까지만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지난번 저점입니다. 1달러 2센트까지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스트포트 퓨얼 시스템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작가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8월에도 우리 파이팅 합시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진짜 생각해보면
이벤트 데이만 모아져 있었던 한 달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름 힘들었다가 점점점 나아지는 흐름으로 월을 마무리 짓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분위기가 8월에도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주식시장도 저희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해주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